특히 작년에 완전 대박이었던 게 학교 면접 문제 완전 그대로 맞추고 했던 게 어디 학교였죠? 제가 연세대학교하고 교대 계열들을 교대. 완전 맞아. 적중했습니다. 선생님 또 교대 4대 면접도 완전 꽉 잡고 계시잖아요. 쌤 진짜 완전 나와버리. 완전 면접의 신. 네. 면접을 통해서 이 모든 거를 다 이루신 면접에 대해서 진짜 꿀팁과 썰 좀 풀어주세요. 우선은 쌤이 어쨌든 회사 면접도 기업 면접도 해보셨고 네. 하는데 쌤이 생각할 때 대인 면접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핵심이고 뭐가 제일 주된 특징인 것 같으세요? 회사 면접이랑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대인 면접에서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이고 여기까지 엄청난 걸 해왔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회사 면접에서 조금 필요한 역량이지 대학교에서 뽑고 싶어하는 학생, 우리가 이 학생과 같이 성장하고 이 학생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건데 이미 나는 굉장히 멋지고 공부를 다 했어. 그러니까 난 너무 잘났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 혹은 내가 어떠한 텍스트를 읽었을 때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핵심을 찾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보고자 하는 건데 학생들이 계속 특히나 재시험 면접에서 나의 활동을 넣으려고 해요. 회사도 사실은 신입 사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의 전공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느낌이라면 대학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죠. 왜냐면 사실 의대를 가는 학생이 지금 의사가 될 순 없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앞으로 6년 동안의 공부를 잘 버틸 수 있는가 그런 끈기와 지구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했던 거 위주로 나의 잘남을 어필하려고 하는 데에서 사실은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과 학생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역량 사이에서 괴리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봤으면 하는 거는 대학별로 인재상도 다르고 그리고 학교마다 면접의 방식도 다른데 이 학교가 어떤 역량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지가 사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재상을 먼저 보고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가를 머릿속에서 정립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장 실무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완성형 인재를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만큼 잘났는지를 좀 네.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완성형이라기보다는 뭐 표현하자면 발전형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보다는 얼마나 내가 발전 가능성이 많은지를 좀 어필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내가 지금 이만큼 잘났다를 되게 약간 어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요 얘기신 거죠. 맞아요. 저는 그거를 친구들한테 이제 막 수업학원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x, y도 중요하지만 기울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발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발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나의 지금 x, y 위치도 당연히 중요는 하죠.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게 플러스냐에 따라서 사실은 4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는 너무 다를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친구들이 면접 좀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면접이 이거를 굵직하게 크게 둘로 우선 나누면 재시문 면접이랑 네.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으로선 쪼갤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둘 다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둘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랑 그런 어떤 서류 기반, 생기부 기반의 면접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면은 학교별 어떤 준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면접 이 두 개의 유형이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친구들은 이해하고 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시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은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논술을 말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이 원래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적어서 풀이를 내는 거잖아요. 이 풀이를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재시문 면접입니다. 이런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크게 세 가지 학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쪽을 준비를 할 때는 사실은 나의 생기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는 나의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에서는 그 성균관대학교의 일부 계열을 제외하고는 거의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제외를 하고 다음으로 중앙대 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렇게 4개 학교는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학교를 내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학생이 생기부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해요. 옛날로 치자면 자기소개서에서 썼어야 할 내용들을 말을 하는 위주의 면접이 될 것 같은데 이 학과에 왜 오고 싶으세요? 라거나 학생이 이때 했던 활동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시문 기반 면접은 나의 문제풀이에서의 탁월성 혹은 나의 비판적 사고력을 보여주는 게 초점이 된다면 서류 기반 면접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하고 싶고 대학 이후에 혹은 대학 속에서 어떤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면접 같은 경우가 이 두 개가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수시 원서를 쓸 때도 보면은 어떤 전형을 쓸지를 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면접이 있는 학종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접이 있는 학종으로 묶어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그다음에 서류 기반의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시간을 쓸 것이고 몇 개의 학교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준비를 하는데도 좀 성격이 사실은 좀 다르다 보니까 준비하는 방식이나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언제쯤부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준비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내신이 끝난 직후이긴 해요. 1학기 내신이 끝나면 내가 어느 학교를 쓸지 어느 정도 정하게 될 테고 특히나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최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저 준비할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수능 한 2달 전인 8월에서 9월 사이에 준비를 하다가 10월에 잠깐 스톱하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이후 전형에 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만 쓰고 난 정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학생들은 생기부에서 최대한 많은 질문을 뽑아내서 스스로 인재상을 정립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이 친구들도 사실 저는 8월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10월에 있는 학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해야 본인이 면접 날에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작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면접을 해보자는 친구들은 특히 네.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류의 면접을 아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 꽤나 많을 텐데요. 네. 시작을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선생님과 함께 라는 대답 말고 조금 네. 더 많은 학생들이 우선은 두루두루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당연히? 제가 학생들에게 면접을 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면접 공부 방법을 앞으로 10개의 무료 강의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수만이 채널이랑 여기 공소장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제공을 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할 거긴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조금만 더 러프하게 팁을 네네. 러프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논술 문제를 병행을 해서 본인이 이걸 글로 쓰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글을 쓰고 내가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보는 연습이 돼 있어야 말로 하기도 쉬워지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말하는 것만 하다 보면 정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 쓰겠다, 연대 쓰겠다, 고대 쓰겠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이 3개 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들이 논술 문제까지 끌고 와서 내가 좀 러프하게 써보는 연습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조화가 될 테고 그 이후에 면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논술 문제 보는 과정이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다면 실전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8월에 시작해도 좋긴 하죠. 맞아. 내가 너무 실전하기 어렵다. 그러면 늦어도 한 10월쯤에는 실제 문제랑 그 예상 답안 같은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생기부 기반의 면접 위주로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생기부 기반 면접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정말 이거 3개는 꼭 답해야 한다라는 핵심 질문이 있어요. 우리과 왜 지원했니? 와서 뭐 할 거니? 어떤 노력을 했니?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과에 지원한 동기를 위주로 나의 활동을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기부 기반 면접을 할 때 사실 생기부가 본인이 활동을 안 한 것 같아도 제게 좀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많이 두껍지. 사실 다들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항상 내가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활동당 3줄씩 배분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3줄이에요? 왜 대답할 수 있는 뭘 했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겠다
이렇게 세 줄인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당 한 줄씩. 네.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썼다. 그러면 이거 왜 썼는가? 무엇을 아, 배웠는가? 모든 활동을 모든 활동을. 전부 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라는 이 기준으로 내가 했던 활동들을 일단 분류를 해보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나 여기서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기억을 살리셔야겠죠 사실은. 그쵸, 살려야죠. 살려야죠. 어떤 기억도 살려야지. 어떤 기업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활동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본인의 활동을 이제 배열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왜 이과에 지원하게 되었는가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을 이제 넘버링을 해서 리스트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뭘 했니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거. 제 사례를 예시로 든다면 논문을 쓰거나 독서적 활동을 이제 여기에 쭉 구분 안에 넣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는 활동들에서 느낀 점 위주로 내가 했던 걸 쭉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가로로도 3개, 세로로도 3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만들듯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들을 각각을 칸에 끼워 넣어 보면서 어디에든 쓸 수 있는 맞는 답안부터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는 1번 분류의 내용으로 답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엑셀을 만든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취준 면접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취준 친구들은 이걸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죠. 엑셀에다가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쭉 정리를 하고 이게 나의 어떤 직무랑 연관될 수 있는지를 많이 적어요. 예를 들어 뭐 영업을 한다면 영업 관련된 대학에서의 프로젝트를 넣고 임사 쪽으로 한다면 임사 관련된 대학 프로젝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고등학생들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좀 쪼개가지고 좀 특징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네. 우선은 먼저 선생님 모교인 연대부터. 네. 예, 연대. 아무래도 연대 면접이 또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힘들어하고 극악의 난이도로 보통 학생들이 제일 기피하는 면접인데 우선 연대부터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대 면접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연대 면접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아직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모집 요강이 완벽하게 업데이트 되진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푸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저도 옛날에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활용했던 방식이긴 한데 연세대 옛날 특기자 전형 면접 문제랑 그리고 연세대 논술 문제랑 연세대 최근 기출을 보면서 제시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한 2줄을 잡는 거를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고로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전부 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제공이 되어 있죠. 맞아요. 네, 그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싹 다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사실 이거는 얻을 수 있는 자료고요. 네,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제시문을 본다면 사실 연대는 학생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끌어오는 능력도 중요시하긴 하지만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의 핵심을 보고 이걸 토대로 어떤 내용으로 답을 해야겠다라는 걸 치밀하게 직조하는 능력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연대 얘기했으니까 그다음 네. 고대. 고대는 연대보다는 조금 더 면접에서 학생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학업우 수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대한 답이 끝나면 아주 조금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교수님께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케이스도 간혹 있었다고 저희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대 면접은 연대가 제시문을 한 3개에서 4개를 주고 여기서 끌어오라고 했다면 고대 면접 문제의 특징은 이제 나의 활동과 연계하는 게 하나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활동을 토대로 이 제시문 라를 끌고 와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기본적인 본문에서 내용을 찾아내는 질문이 끝난 뒤에 물어보는 식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대랑 고대를 둘 다 준비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좀 힘들긴 해도 생기부 숙제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고대에서 계적 같은 경우는요? 계열적 합평은 사실 좀 더 연대 면접 스타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열적 합평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특목고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면접 문제 자체도 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도 학업 우수형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참고로 이게 지금 2023 입시, 그러니까 작년 입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각 학교들이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발표를 4월 달에 원래 많이 하니까 네. 고대도 했는데 고대에서 그 학교 설명에서도 보면은 거의 매년 항상 그러긴 했지만 계열 적합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나 이과 같은 경우에 지원자와 합격자의 고교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는데 계열 적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사실은 문과 학과들 같은 경우는 외고 비중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이과 학과들 같은 경우는 연가고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런 전형이라서 아무래도 이게 그런 학교들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도 실제로 하고 또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 네. 좋아요. 그러면은 서울대. 이제 연대 고대 했으니까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되게 특이하게 재시험 면접이랑 서류 기반 면접을 둘 다 실시한 학교예요. 저는 이제 서울대를 그때 당시 직윤으로 썼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을 본 경험이 있긴 한데 서울대 서류 기반 면접이 이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보게 될 면접이고 재시험 기반 면접이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보게 될 면접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한다면 서류 기반 면접은 지역 균형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이라면 연세대 화루 혹은 연세대 추천형 면접 혹은 고려대 계열적합형 면접 수준으로 거의 논술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스카이 내에서도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그룹이 둘로 이제 묶이네요. 네. 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카이는 좀 대충 훑어봤고 네. 그 밑에 대학을 사실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선생님의 10개 강의를 10개.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약간 거칠게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서류 기반 면접하는 학교들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준비하는 방법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류 기반 면접하는 학교들은 대체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지원 동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거 3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를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딥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히 네. 그 두 학교가 네. 약간만 더 비교를 하자면 그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또 활동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물어보는 느낌이 강했고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물어보고 근데 이거는 학생이 들어가는 그 당일의 상황이나 면접장 분위기 그리고 교수님 성향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했던 학생들이 그랬다 라고만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학생들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 사실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꿀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교 교과 과정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명들이 나와 있어요. 뭐 교육행정학이나 뭐 교육사회학이나 교육심리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로 대학원에 가서 연구하는 연구 주제들이 나와 있고 혹은 뭐 로스쿨을 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이런 진로 방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학교에 어떤 과를 쓰더라도 반드시 그 학교의 한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교과 과정, 두 번째로 진로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만약에 저처럼 대학원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대학원의 연구 주제까지 봐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에서 이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혹은 이 분야에서 회사에 가서 이 분야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간단한 로드맵 정도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면접 시간을 알차게 꽉 채워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아까 그 잠깐 연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연대 말고 선생님이 면접 보신 학교들이 꽤 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꽤 좀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면접 보러 갔던 학교들은 좀 어땠어요? 제가 서울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대 면접은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긴 한데 서울대가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에는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자율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책을 읽고 뭘 느꼈니?
뭘 연구하고 싶니? 왜냐하면 저는 생기부의 사회과학이나 인류학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걸 적었기 때문에 그런 진로 계획 위주로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연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심은 면접이라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잘 이야기를 하고 듣고 가라. 그래서 나오고 그냥 그렇게 끝이었고요. 또 고려대는 제가 입시를 치르던 당시에는 약간의 재심문과 약간의 생기부 기반 면접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로를 물어보는 경향이 강했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학생 절대 하기 싫은 직업이 뭐예요? 그런 질문 나왔어요. 라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 당시 사회학과 면접에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 그게 한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꼭 진로 제발 생각을 해보고 가라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논외긴 하지만 유니스트 경영학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야기긴 해요. 근데 유니스트는 제가 넣을 당시에 논문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읽어보시고 너 진짜 이걸 썼니? 공부는 언제 했니? 이런 식으로 사실 검증하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왜 경영학과에 오고 싶어 하냐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물어보셨고 사회학이랑 경영학이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럼 너는 경제를 안 했지 않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통신고 경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되살리려고 노력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연세대학교는 정말 나의 수학 능력을 보는 느낌이라면 다른 세 학교들은 그러니까 즉 서울대랑 고려대랑 유니스트는 그래도 학생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갖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진위 여부 판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학교들은 다 붙으신 거예요? 제가 현역 때 사실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셨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저 미충족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러면은 현역 시절에는 그냥 수능을 아예 제껴버리고 네. 그리고 내신 올인을 하신 거구나. 네,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전의를 지키셨다. 네. 그렇게 한 대신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를 좀 아예 빼버리고 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어차피 뭐 수능은 만약에 재수를 하거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면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재수를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면접은 너무 가보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최선을 못 맞췄지만.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학생들이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를 왜 이제 끝까지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생기부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점인 것 같아요. 내신은 커버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실제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내신을 영원히 빼지 못하는 셀룰라이트라고 표현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너무 맞는 표현이에요. 한번 찍히면은 이거는 나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수능은 1년 동안 하면은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신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접 중에 특히 또 선생님이 진짜 특히 작년에 완전 대박이었던 게 학교 면접 문제 완전 그대로 맞추고 했던 게 어디 학교였죠? 제가 연세대학교하고 교대 계열들을 교대. 완전 맞아. 적중했습니다. 선생님 또 교대 4대 면접도 완전 꽉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대랑 4대 면접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그 학과 면접이랑은 좀 성격이 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 학교별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교대 4대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거는 좀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실제로 학생들이 왜 교대 4대를 생각하지 않던 친구들도 수시 원 썼을 때 하나 정도 좀 섞어볼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교대 4대 같은 경우 면접 변별이 또 워낙 세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교대 4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정말 교사를 하고 싶은가라는 지점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특히나 서울교대, 공주교대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의 모든 기출들을 보고 면접 질문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토대로 면접 문제 예측까지 해냈었는데 교대 4대는 이 주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현안에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주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육 관련 트렌드를 볼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임용고사 면접 문제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교육계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한다면 교권 침해 문제라거나 아니면 AI 교육이라거나
아니면 좀 더 실용적인 진로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장에서의 학생의 태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학생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도 직접 점수화되는 게 교대사대 면접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축을 보게 된다면 이 학생이 평소에 교육과 관련해서 얼마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는 게 또 다른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좀 잘 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대사대 면접 여부에 따라서 이제 원서 쓰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히 작년에 정시 같은 경우 좀 이슈가 있었던 게 교대가 많이 펑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수시에서는 교대 컷이 굉장히 높죠. 사실 맞아요. 내신 컷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기조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서 특히 교대 쪽 생각하시는 친구들의 면접 준비를 정말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왜 약간 통념적으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책도 많이 보고 자학다식 좀 한 뭐 이런 캐릭터들이 면접 좀 잘 볼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선은 면접이라는 거 어쨌든 말로 하는 거니까 이게 말빨이 좀 돼줘야 된다. 요게 안 되는 친구들이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면접을 어떻게 어느 정도 중요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말하는 수월성을 평가하는 게 면접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교수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긴 하겠지만, 뭐 특히나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남들 앞에서 반드시 아주 수월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거나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면접에서 크게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준비하셨으면 하는 거는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갈식으로 답하는 거 정도라도 미리 훈련을 하고 두 갈식으로 핵심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정도의 구조만 갖추는 연습을 한다면 면접에서는 뭐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책을 좀 많이 안 보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평균보다 무식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은 없죠. 본인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외부의 지식을 끌어오는 답변이 나오는 게 사실은 더 특이한 경우가 대입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자연계 면접을 얘기하셨지만 인문계 면접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받았던 질문을 어쩔 수 없이 예시를 들게요. 옛날 문제긴 하지만 학생은 이 셉테드 관련해서 논문을 왜 쓰시게 된 거예요? 라는 질문이 한번 나왔었고 어떻게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이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에서 되게 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내가 다른 책을 읽었던 이야기를 인용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대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생기부를 정말 열심히 채웠고 이 활동을 내가 정말 했다면 자팍다식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답변으로 책을 활용하거나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근데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어쨌든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약점인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는 결국에는 면접은 어쨌든 간에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면접 같은 경우를 학생들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파워 2형 아니고 그 다음에 책 많이 안 보고 그 다음에 말빨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준비만 좀 잘하고 한다면 면접 자체를 그렇게 너무 겁먹거나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못다한 조금 더 약간의 더 꿀팁이나 아니면은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뭐 이런 내용들 뭐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걸 보는 친구들이 고3들도 있겠지만 아마 고1, 2 친구들 좀 유입된 아이들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머님들도 계실 테고 내신은 정말 끝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나의 내신이 3학년 2학기까지 해서 끝나면 사실 그걸 토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입시를 제 내신 솔직히 얘기하면 4번 했어요. 왜냐하면 현역 때는 이제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었고 재수 때 했었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사실은 다른 계열로 가고 싶어 학생부 교과로
소위 말하는 메디컬 계열도 제 내신을 썼었거든요. 아 진짜요? 나 네. 처음 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1차는 다 붙었습니다. 몇몇 지방의 메디컬 학과들. 그런데 그때 그냥 수능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좀 더 연구를 인문학 쪽으로 하고 싶어서 선생님 그쪽 되게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생기부 전문을 보면은 굉장히 사회학, 인류학에 대해서 관심 네. 진짜 많은 게 티가 많이 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직업이라서 그리고 내신이 되니까 가볼까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하고 싶은 쪽 찾아서 이젠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다시 내가 사회학을 공부하겠다 했을 때 요 생기부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그 많은 선택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3년을 충실하게 살았던 게 20대 후반에 접어드는 지금에서도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은 선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이 지금 당장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단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면서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을 든다 생각하고 내신이랑 생기부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다. 진짜 꼭 그 학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아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조금 임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꿀팁들 얘기해 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선생님이 앞으로 무료 강의를 쫙 풀어주실 거. 네. 거기에서 좀 더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소민 선생님 그 수만이의 연세교육 으로 일하는 아이디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 이렇게 학생들이랑 나누고 계신데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팁들 좀 많이 주시고 하셨으니까 요거 보신 분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전형들을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계획이랑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면접도 어쨌든 결국에는 시간을 써야만 되는 거라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도 그렇고 요런 거랑 어떻게 시간을 좀 배분할지를 잘 좀 고민한 다음에 최적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선생님이랑 또 재밌고 유익한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